순서를 알리는 알림이 이경주입니다.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소통을 디자인하다라는 그 책의 북콘서트 개최를 축하드리겠습니다. 베스트셀러가 오신다고 우리 장수익 선배님께서 꼭 와야 된다고 이렇게 강압이 못해서 일단 왔습니다. 예, 멀리서. 시장님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책 한번 만져보세요. 자, 감사하니 좋습니다. 거의 가져가기 딱 좋아. 단체 사진. 얘기 끝난 다음에. 단체 사진. 이 책은요, 나와주십시오. 저자살 선생님인데요. 여기에 지금 물이 흐르는 거예요. 소통해가지고 이 파란색이 물이 흘러서 소통을 한다. 소통을 한다는 건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한테 책 표지를 바뀌었어요. 대박 난다고 했거든요. 나인이라고 그래요? 나인? 나는 저기 애니어그램이라는 이제 성격력 분석 도구예요. 그 9의 이제 신비 숫자예요. 우리는 9가지를 하고 10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거든요. 그 아주 신비한 숫자예요. 그래서 그런 성격도 여기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9가지 성격이 나오는데 시장님도 이 중에 한 가지 성격이 나온 거예요. 우리 앉은 김에 여쭤볼까요? 시장님 성격이 좀 어떠세요? 아주 복합적인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MBTI로 보면은 이제 내향이냐 외향이냐 이제 8가지 엘리먼트를 가지고 성격을 구분하거든요. 네, 성격이 내향이세요, 외향이세요? 내향적이면서도 외향적인.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시장님 그러면 성격이 감정적이세요, 생각이 많으세요, 분석적이세요? 조금 분석적인 부분이 있죠. 그러면 뭐죠, 여러분? T에 해당합니다. 예, 시장님 굉장히 인식적으로 직감적이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꼼꼼하게 주도 면밀한 편이세요? 조금은 꼼꼼한 부분이 있죠. 치밀한 부분, 그 논리적인 부분. 네, 결론 내리겠습니다. 시장님 성격은 그렇게 빨리 결론을 내리는가? 네. 좋은 성격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름 차가 얼른 나오시고. 한껏 얼굴 비춰주십시오. 멋진 얼굴들. 김한래 작가님 함께 나오십시오. 얼른 확인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요. 제주 감귤의 생명력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물 한 방울 없이 감귤 옥물 100% 베이스. 지금 더트마일랜에서 런칭 기념 15% 할인으로 만나보세요. 더보기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제품 정보와 주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제주 바다는 소리쳐 올 때 아름답다. 김순일. 맨살의 얼굴로 제주 바다는 소리쳐 올 때 아름답다. 구름에 있어 일어나 거슬러 보는 바람에 쥐어박히며 이거는 이제 사람이 더 중요한가 봐요. 어제 저희가 평가를 라기보다는 피드백을 들었는데 김영을 작가님하고 첫 번째 출판 기념회 하면서 하는데
저는 남녀를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면 아빠와 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관점의 차이구나. 작가님 여러분 다 아시죠? 총각내 야채가게 읽어보신 분. 네. 총각내 야채가게라는 책을 사신 분. 아, 대단하십니다. 예, 교장 선생님 사셨죠? 예. 총각내 야채가게 30만 부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 당시 몇 년 전이죠? 30년 전에 30만 부면요. 지금처럼 SNS가 그렇게 확장되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전에 30만 부면 지금의 100만 밀리언셀러나 다름없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는 두 집 중에 한 집은 이게 꽂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선배님이시고 베스트셀러 작가를 역임하셨고요. AI와 주역으로 저를 만나기 전에 이제 책을 또 한 권 쓰셨어요. AI하고 주역, 동양 철학의 주역을 같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셨다가 이제 소통을 디자인하기까지 만들었고요. 몇 년생인지는 안 물어보겠어요. 뭐 48년생입니다. 그게 지금 뭐 77세 이제 하다 보면은 78세. 뭐 거의 이제 뭐 80 눈앞에 왔죠. 그래서 지금 목표는 100살까지 사는 게 목표. 역시 마이크 좀 들고 계세요, 작가님. 마이크 들고 계세요. 네. 아, 48년생이면 진짜 저희 친정 아빠예요. 예. 아, 그 창조 스티브 잡스의 창조 마케팅, 창조 카리스마. 창조 카리스마, 그다음에 스타벅스 감성 마케팅 뭐 이런 책들을 쓰셨고 소통 상담가, 그다음에 글을 쓰셨고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커피 농장 주인도 하셨어요. 네, 그건 뭐 폭삭망했습니다. 교육학과 이제 심리학을 전공을 해서 박사과정까지 다 마치고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애니어그램이라는 걸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종의 이제 퍼스널리티라는 수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격의 이론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왔을 때 국내 1호라는 성격 전문가라는 이제 그 제목으로 제가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7, 18년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계속 성격 분석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직업 창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외국에는 이런 직업이 많거든요. 또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니까 1호가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성격 자본이라는 말을 이제 미국 특허도 받고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에 이제 특허 보유자가 됐죠. 여러분 성격 자본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성격 자본. 네. 자본이 되겠다. 되겠어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커피 농장하고 커피 와인하다가 폭삭 망해놓고 이제 어떻게 된 건가 원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모스포에 이제 서재 만들어 놓고 이제 뭔가 이제 책 쓰고 글 쓰는 일을 이제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우리 장 작가가 이 유지혁 교수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 아까 얘기한 소통이 자본이라는 책을 성격이나 소통이 결국 이제 소통이 되겠대 좋은 나중에 성격이 자본이다. 근데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애니어그램이라고 그러는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일을 하면서 너무 그냥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애니어그램이라는 그 플랫폼은 상당히 오랫동안 그 일종의 성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고 하나의 그 툴을 이렇게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 9가지만 성격 유형으로 해가지고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격과 그 퍼스널리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잘 활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기법인데 그거를 쭉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게 한계가 그 자기 개인에 대한 것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를 더 보다심화시키고 자아 실현으로 해서 올라가고 뭐 이런 거에서 그건 굉장히 좋다. 그런데 이 좋은 툴을 가지고 뭔가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거를 두 사람으로 해서 하면은 성격에 따라서 그 소통 방법을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애니어그램 2.0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애니어그램이라고 그러는 빅데이터와 그 다음에 그 주역이라고 그러는 빅데이터를 결합을 시키면은 그 어떤 특성 분석도 되고 예측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게 진짜 놀라우게 예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갈등이 뭐 있다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AI가 이제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해주는 거고 그 주역과 애니어그램의 DB를 활용을 해서 그 사람의 개개인에 맞는 그런 어떤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 주니까 이게 뭐 아주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유리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해서 그럼 책으로 쓰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제주 감귤의 생명력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물 한 방울 없이 감귤 옥물 100% 베이스. 지금 더트마일랜에서 런칭 기념 15% 할인으로 만나보세요. 더보기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제품 정보와 주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두 개의 이제 성격 가면을 갖고 태어났다 그래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문인으로서 시인으로서 그리고 연주자로서의 어떤 그런 파르소나잖아요. 그게 이제 본질일 수도 있고 가면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도 막 이 풀로 막 우아하게 막 이런 모습으로 막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밥 먹자 밥 먹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파르소나가요 적당히 두 개를 잘 가지고 활용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딱 20년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직장 생활하는 20년 중에 15년을 제가 군인회사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군인들은요 뭐냐면 일상의 소통이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하 직원인데 보면은 유과장 밥 먹어 안 먹어 이렇게 묻고요. 그리고 가 안 가 이렇게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이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도대체 그렇게 매일 고민하고 살았는데 내면을 알고 나왔고 그 다음에 그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그 배경들을 알고 나서 제가 많이 이해하게 됐고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이제 제 삶을 찾아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군인들은 왜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을 할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쟁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말도 줄여야 되고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어떤 그런 긴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살더라고요. 야, 그때 알았어요. 이해하게 됐어요. 가 있는데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타내는 좀 사회성 페르소나가 있고 그 다음에 히든 페르소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자기 이제 본성에 대한 거죠.
거죠. 근데 이게 보통은 잘 나타나진 않는데 이 히든 페르소나는 뭔가 스트레스가 있거나 상황에 뭔가 극해가 변화가 생기면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을 하는 거고 소통이 안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이 있지만 그 파르소나가 서로의 주도권이라든가 아니면 이해관계에서 이제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요점이 이거죠.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뒤에서 이제 설명하겠는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본다면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이면의 두려움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굉장히 좋은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회에서 쓰는 가면이 있고요. 그러면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좋아하는 사람 만났을 때 또 잘 보고 싶어서 또 가면을 써요. 예, 나는 친절한 사람이야. 나는 따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가면을 두 번째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원할 때 아주 강력한 또 페르소나를 써요. 문제는 이 페르소나를요 너무 많이 쓰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성격의 왜곡이에요. 성격의 왜곡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뭐예요? 지금 화내는 내가 진짜라고 믿는 거죠. 근데 나는 원래 뭐예요? 난 되게 시를 읽고 행복하고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 성격이 왜 이 성격을 갖게 됐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르소나라는 거는 이제 만들어진 거고 어떻게 따져보면 이제 에센스 그리스 용어로 이제 그리스에서 유래되는 어떤 이제 전통적인 말로 의한다면은 그것 또한 나 자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를 쓸 때 어떤 그 메타포에다가 거기다 나를 담잖아요, 그죠? 나를 담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시를 읽으면서 또 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나도 밖에서 보이는 나도 그리고 여러 사람이 아는 나도 결국 나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유함이 뭐냐면 내 본질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성격의 아이덴티티예요. 그거를 이제 검사하는 게 이제 인유물 검사예요. 예. 히든 유형이라고 딱 귀결을 해보신 거예요. 내가 김영하 작가님한테 너무 고마웠던 게 제가 제 틀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는 게 많으니까 그거에서 빗나가면 오히려 두렵잖아요. 근데 김영하 작가님 모든 걸 다 그냥 한 단어로 귀결을 해버린 거야. 고수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은 두 가지의 이제 가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할 때 쓰는 이제 사회적 가면하고 사회적 페르소나하고 그다음에 자기 본성 어떤 의미에서 이제 히든 페르소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잘 안 나타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장 잘 다니고 뭐 아주 친절하고 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스트레스를 받고 뭐 집에 가가지고는 이게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본연에 갖고 있는 본성의 그 페르소나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이해해야 그 어떤 소통을 할 때에 그 내면적인 그 서로의 코드를 맞출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꾸 사회적 페르소나만 갖고 그 사람을 설득을 하려고 그러고 소통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내면적으로 갖고 있는 자기 페르소나를 건드리지 못하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상하의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예요. 서울대 조성준 박사라고 유명한 이제 정신과 의사이신데 그분하고 이제 그 아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저는 상담센터장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그 정신과 의사가 약 처방을 하고 저는 이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환자를 치료를 했는데 사실 말을 안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을 안 하게 된 그 입에 자꾸를 채우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분위기 조성과 그리고 질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어봐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예. 그러면 너는 왜 말을 안 하니가 아니라 네가 입을 닫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얘기해 볼까? 이런 이제 접근인 거죠. 물어보질 않아요. 우리가 고객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고객이 화가 났는지 물어보질 않아. 고객이 화난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남편하고도 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로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라는 걸 찾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이제 그 관성이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예. 저는 선한 사람이 있다고 봐요. 성선설을 믿어요. 예. 신선한 제주 감귤에서 얻은 순수한 생명력. 피부에 환한 광채를 선사합니다. 뭐지? 상큼해. 귤 향이, 와, 산뜻한데? 어머나, 주름 어디 갔어? 이게 뭐야? 시간을 되돌리는 바이오 인센티브 세럼. 촉촉한 시트러스 바이탈 올인원. 제주 감귤 내 생명력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물 한 방울 없이 감귤 옥물 100% 베이스. 지금 더트마일랜에서 런칭 기념 15% 할인으로 만나보세요. 더보기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제품 정보와 주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